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7일 오전 11시입니다. 이제 여야 모두 경선 체제로 들어가니까 후보들의 검증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 자신을 검증하는 것보다는 후보들 주변 가족 검증을 더 심하게 하는 게 한국에서 특징인데, 특히 윤석열 전 총장 본인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나 장모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잠시 소개해 드렸지만은 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로 상당히 지금 유력시 되는 이분의 전과 기록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과 4범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과 4범인데 그 중에 이 죄명이 좀 뭐라 그럽니까? 악질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질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무고와 공무원 자격 사칭, 이거 쉽게 말하면 관명 사칭인데, 이걸 한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음주운전 정도는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은 무고 관명 사칭은 이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알아봤습니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때네요. 7월 3일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한국방송 KBS입니다. 추적 60분 최아무개 39살 이미 구속 프로듀서와 함께 검사를 사칭하여 경기 성남 분당 세도시 백궁정자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취재한 혐의 괄호하고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백궁정자지구 부당 용도 변경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재명 당시에는 37살 변호사를 구속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1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 프로듀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휴대전화로 통화할 당시 용도 변경 고발 사건 담당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질문 내용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같은 달 5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방법으로 입수한 김 전 시장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공개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이 국민일보 기사에는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최 PD 옆에서 용도 변경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녹음기를 통해 대화 내용을 청취하면서 최 PD에게 질문 내용을 알려주는 등 공무원 자격 사칭을 공모한 혐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고는 또 뭐냐? 이 사건과 연루되어 가지고 무고인데, 이 무고는 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시장은 이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재명은 그 주장이 엉터리다. 그 주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병량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잡아떼고 오히려 김병량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했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지니까 무고 혐의까지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검사 사칭을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도록 옆에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범입니다. 검사 사칭의 공범인데, 그 다음에 그렇게 불법하게 취득한 정보로 가지고 폭로를 해가지고 당시 성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성남시장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게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무고가 되었다. 동일한 사안에서 2중, 3중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사는 검사 사칭 관련 전과에 대해 누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런데 이 전과를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이 후보를 검증하고 나중에 선택을 할 때 좀 참고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 국민들 중에서 이재명 지사의 이 전과 사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난 갤럽 조사를 보면은 자기 대통령 후보감으로서 지지율 1위는 25%, 윤석열, 두 번째가 이재명 24%인데, 요걸 유권자로 환산을 하면은 한 700~800만 표 될 겁니다. 그러니까 700~800명 되는 사람이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그분들한테 전과사범인 거 아느냐고 물으면 아마 모를 거예요. 이거는 검증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성남시장 되고 경기도지사 했다는 걸 가지고 이걸 덮을 수는 없는 거죠. 대통령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이 습관이 남아서 국민을 상대로 사칭하고 그리고 무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관명 사칭한 사람이 한 사람 있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2018년 9월 17일 평양에서 김정은 옆에서 연설을 하면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사칭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관명 사칭이에요. 남쪽이란 국호가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사칭하고 무고한 사람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된 경우는 없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성격상 결투를 좋아하는, 정직한 걸 좋아하는, 요새 트럼프 들어와서는 이 신호가 부서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직하고 결투, 당당한 걸 좋아하는 영국이나 미국 이쪽의 이 분위기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무고입니다. 무고. 이 레이건 대통령이 반공투사였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할리우드에 침투를 했을 때 이분이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레이건은 미국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당신이 알고 있는 공산주의자들 이름 대라고 했을 때 이름 대지 않았어요.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죠. 싸우면 싸웠지 다른 사람한테 고자질은 안 하겠다. 만약 그때 레이건이 국회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자 이름 대었으면 절대로 대통령 못 됩니다. 근데 무고는 범죄 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 보내겠다는 게 이 무고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거짓말 범죄가 무고, 위증, 사기가 있습니다. 사칭과 사기는 좀 비슷한데, 그러면은 이 3대 범죄 중에서 이건 다 인격 범죄입니다. 이재명 씨는 지금 사칭과 무고가 걸려 있어요. 여담으로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 사람을 죽이고도 대통령 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결투를 했어요. 이게 앤드류 잭슨인데, 이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앤드류 잭슨은 1806년에 5월 30일에 결투를 했어요. 이때 이미 앤드류 잭슨은 테네시주에서 유명한 정치인이고 부자고 또 군인 출신이고, 인디안 토벌을 통해서는 인디안 남녀노소 불문하고 학살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큰 농장 주인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평생 결투를 몇 번 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10번 했다는 사람도 있고 100번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죽인 경우는 이거 하나입니다. 상대는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인데 같은 농장주인데 서로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리고 승마에 이 도박을 할 때 서로 다투고 그게 화근이 되고, 또 이 사람이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앤드류 잭슨의 부인을 욕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결투로 갑니다. 푸시킨도 어떤 장교가 자기 그 부인을 욕을 했다고 해가지고 결투를 해가지고 푸시킨이 결국 죽지 않습니까? 결투로. 그래서 결투를 했어요. 앤드류 잭슨과 찰스 디킨슨이 결투를 했는데, 이 결투는 좀 우스운 결투인데, 한 사람이 먼저 쏘고 다음 사람 먼저 쏘고 하는 이런 번갈아 쏘는 결투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잭슨이 가슴에 맞았어요. 맞고 피가 흐르는데도 그것을 감싸면서 쏴가지고 찰스 디킨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을 한 8년 했습니다. 8년 하면서 아주 미국 정치를 바꾼 사람입니다. 미국 정치가 엘리트 중심에서 어떻게 보면 이 민중 중심의 정치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제7대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높게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미국의 현직 부통령이 전직 재무장관과 결투를 해가지고 재무장관을 죽인 유명한 결투가 있습니다. 요거는 1804년에 일어난 일인데, 알론 버라는 부통령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유명한 장관, 미국의 연방 제도를 만들었고 특히 금융 제도를 만든 분으로 유명한, 대통령은 못됐지만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한 사람과 또 이게 선거 관계로 불화를 해가지고 결투를 했는데, 이때는 또 해밀턴이 죽었습니다. 이런 결투와 무고는 정반대 아니겠어요? 보통 무고 범죄가 결투가 있을 때 벌어지면 결투가 있을 때 무고 같은 걸 하면은 보통 그게 결투로 갑니다. 요새는 결투가 불법화되어 있으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금 결투가 허용된 나라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대충 결투는 19세기 들어오면서 여러 나라가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투 없는 나라에서 주로 하는 게 이게 명예훼손과 무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왜 이 명예훼손, 무고 범죄가 많으냐 하면은 서로 총을 들고 그 다음에 결투를 할 수 있는 나라 분위기 같으면 그런지 못하죠. 이 세계 여행을 해보면은 목소리가 큰 나라와 조용한 나라가 있습니다. 조용한 나라는 대충 과거에 군사 문화를 했던 나라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남을 모욕하면은 결투 신청이 딱 들어오면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투 신청을 거부하면은 완전히 매장되는 거고, 결투 신청을 받아들이면 죽느냐 사느냐죠. 그러면은 말을 점잖게 하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게, 검사 사칭 공모자와 공모를 범한 사람과 무고를 범한 사람을 정과사범을 대통령으로 뽑을 거냐 말 거냐. 근데 그건 간단해요. 무고, 관명사칭, 음주운전한 사람을 당신의 사위나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느냐, 스스로 물어보면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